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9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금 제 옆에 벽돌처럼 묶여있는 투표지들은 이재명이 출마했던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투표지입니다. 국회의원은 첫 도전이었던 이재명, 당시 원희룡 전 장관과 붙었었기 때문에 룡명대전, 명룡대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신권달바 같은 투표지들이 투명하지 않은 투표함에서 대거 쏟아지면서 이재명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접힌 흔적이 없는 이른바 벽돌 투표지가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물음표를 유튜브 채널 카메라 출동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상로 기자가 이재명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상로 기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에게 4가지 질문을 다시금 공개적으로 던졌습니다. 첫째, 개표장에서 발견된 벽돌 투표지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너는 벽돌 투표지가 네 눈엔 정상적으로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둘째, 해당 투표지 제작이나 배포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가짜 투표지라고 가정했을 때 이재명 너도 직접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쳤냐라는 것이고, 셋째,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부정선거가 맞다면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생각이 있냐라는 것이죠. 넷째, 선거제도를 대만식 당일 투표 후 현장 즉시 개표 방식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얼마 전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원천 차단하겠답시며 투표함을 투명하게 바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행당 주머니는 투표지가 안 보이는 그대로 두고 겉에 박스만 투명하게 바꿔서 국민을 완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IQ가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인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 천치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대만처럼 사전투표도 싹 없애버리고 투표함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보관하는 중에 바꿔치기 하지 말고 당일 투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이재명에게 던져봤자 이재명은 당연히 대꾸조차 하지 않겠지만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일은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는 공산국가들 간의 카르텔입니다. 당장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투표를 하면 뭐하나. 내 한 표가 도둑질 당할 것 뻔한데 라면서 벌써부터 투표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인 국민의힘에겐 뭐가 가장 시급한 일일까요? 부정선거 원천 차단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펠랜드마이크에서 진행한 부정선거 끝장 토론 시청률이 621만 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킨 토론이라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 반응에 호응해주고 응답해주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는 선관위를 향해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줘야 하는 건데 부정선거를 밝히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장동혁 대표가 전연선언을 하지 않는다면서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짓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을 해야 할 쪽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사기 선거 증거들을 외면한 채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 아니겠습니까?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코스피는 급락하고 성범죄자 조주빈까지 나서서 재판을 사심제로 바꾸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반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N번방 성범죄자가 범죄자 속으린 민주당 정권이 밀어붙인 사법개혁 3법을 옹호하고 나서는 게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환율이 1,500원까지 바짝 뛰어오르면 연금 갖다 써서 잠시 잠깐 찍어 누르고, 유가가 올라서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 사장들 엄단한다고 하면서 주유소 사장님들만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은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과 싸울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뭐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린답니다. 누가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이 사과를 드린답니다. 그딴 사과 받고 싶은 건 좌파 패거리들과 좌파와 다름없는 한동훈 패거리들이겠죠. 그들이 받고 싶어하는 사과를 왜 그렇게 하지 못해 안달이 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부정선거가 더 크게 공론화되고 한동훈이라는 배신자를 걸러낼 수 있게 됐고, 정권을 잡은 이재명이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통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윤 어게인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다시 정치권에 복귀해서 정치 활동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처럼 부정선거와 민주당의 횡포를 피하지 말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한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맞서 싸워달라는 염원의 구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결의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요. 윤 대통령이 정치적 복귀를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나요? 이미 당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영화의 몸이 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윤 어게인을 고지고대로 정치적 복귀로 해석하고 엔추파더스 오세훈과 같은 작자들이 서울시장 공천 신청 안 한다고 협박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또 두려워서 그딴 거지 같은 결의문을 만들어서 발표합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게 윤석열 절연 결의문에는 국민의힘 일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단 한 번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한계들이 장 대표에게 한동훈 제명 철회하라, 배현진 징계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서 인용이 됐으니 이것에 대해서도 사과하라, 이렇게 장 대표를 몰아붙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장 대표가 눈을 질끈 감고 있죠. 이때는 최종 결의문에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 이 문구에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이 절연이나 윤 어게인과 같은 단어를 넣어서 왜 굳이 프레임을 만드냐라고 반대를 하니까 바로 이때 장 대표가 이렇게 눈을 질끈 감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하는 게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는 길입니까? 윤 대통령을 배신한 한동훈 배신자 패거리들이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스스로 알아서 절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건지, 자살골 행위를 하는 건지, 때가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 1년이 훨씬 지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제는 분노조차도 에너지 낭비로 생각될 정도입니다. 의총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는 말이 윤석열 절연 결의문 내용이 채택되고 나니까 친한계는 자신들이 마치 승리한 점령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반대로 장동혁 대표는 전쟁에서 땅을 빼앗긴 패배자로 보였다는 말이겠죠. 그들이 장 대표를 패배자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할 경우 이제 장동혁 대표를 탓할 명분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어떻게든 장 대표 탓을 할 이유를 어거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한동훈, 오세훈 같은 패거리들의 음흉한 전략일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힘없이 무너져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 어떤 악의적 보도, 갈라치기 보도를 하더라도 절대 속지 말고 부정선거를 끊임없이 외치면서 좌파 정권과 싸우지 않는 국민의힘 배신자들을 향해 더 큰 목소리를 내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오랫동안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광고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 저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아무 제품이나 막 소개해드릴 순 없잖아요. 저는 원래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이에요.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 날려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정치권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일을 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두피가 막 가렵기 시작하고 탈모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머리 한번 감을 때마다 욕실 배수구 거름망이 막힐 정도로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계속 늘어났어요.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샴푸를 이것저것 사서 사용해보고 있던 중에 국내 기업 샴푸 회사인 디에제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샴푸 성분을 보니까 식약처에서 인증한 탈모 유효 성분 4가지 전부가 다 들어가 있고 쇠비름 추출물, 하수우 뿌리 추출물, 족두리풀 뿌리, 참당귀 뿌리, 도둑놈의 지팡이 뿌리, 칡백나무 구기자, 제가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 성분들을 보고 와 정말 연구 많이 했구나 라는 걸 써보기도 전에 먼저 느꼈어요. 업계 최초로 탈모 특허 성분 2가지가 함유되어 있다는 게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디에제르 모시스 샴푸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디에제르가 연구 개발을 하면서 특허를 받은 모플렉스랑 육미지황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두 성분은 다른 곳에선 절대 쓸 수 없는 디에제르 회사의 유일한 특허 성분인데요. 모시스 샴푸를 4주 동안 꾸준히 써보니까 비싼 해외 제품을 써봤을 때와 비교해서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어요. 유명한 모델을 쓰지 않는 기업이어서 거품가를 쫙 빼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데다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는 최대 74%의 할인율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샴푸만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0ml 샴푸 2개를 49,900원에 64% 할인율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하루에 2번씩 두피에 뿌려주면 탈모 증상 완화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스프레이 형식의 헤어토닉을 함께 구매하시면 할인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 헤어토닉을 뿌려주면 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어서 특히 가려움증이 심하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는 판매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디에젤 회원가입 후 구매하시면 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매 금액이 더욱 저렴해집니다. 인터넷 구입이 어렵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내해드리는 휴대폰 번호로 샴푸 구입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 측에서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어머니는 탈모가 없으신데 아버지가 요즘 탈모 증상이 있다고 하셔서 디에젤 모시스 샴푸랑 트리트먼트, 헤어토닉 이렇게 세트로 전부 다 함께 쓰고 계신데요. 이 제품을 만나기 전에 고가의 탈모 샴푸를 샀던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정말 그렇거든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만큼 모시스 샴푸와 함께 젊은 외모도 유지하시고 무엇보다 두피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